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너희를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주식 어려워? 말도 마. 너 진짜 말하지 마. 응? 장난해? 우리나라 주식 시장 제일 어려워요. 왜 제일 어렵냐? 올라갈 때 동조 못하고 내려갈 때는 지가 앞서갖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죠? 정말 힘듭니다.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이미 계좌로 들어가 있고 지금 물려 있는데 어쩌겠어요? 해야지. 맞잖아요. 우리가 현실 도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황을 좀 드리자면 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주 반등했던 폭을 전부 다 반납을 했다. 지금 코인 시장 지금 장난 아닌데 어쨌든 올해 끝까지 진짜 끝까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다음 주가 또 있잖아요. 우리에겐 다음 주가 또 있다. 뭐 기대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저는 다음 주 이 코스피가 지금 어쨌든 쓰리바닥권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또 저점 이탈하고 내려가면 정말 이제 암울해지지만 저는 일단은 역헤드앤 숄더 요건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주봉상으로도 이제 올렸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는, 하여튼 지금 사실 우리가 항상 그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바닥을 좀 잡는 시기에서 5일선 구간을 중심으로 등락을 해요. 사실 등락을 하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면 이제 뚫고 올라가든 뭐 내려가든 뭐 둘 중에 방향성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너무 저평가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자체가.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2월 말부터 1월 초에 좀 반전이 좀 있다.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순쯤에는 이런 대주주 양도세 매물출회 뭐 이런 것들 이번에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 이슈들이 있으면서 좀 힘들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악재가 악재를 부르는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생겨갖고 급락까지 쳐 얻어맞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이번 주는 정말 힘듭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특히나 이제 미국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그동안 상승기에서 차익 실현 타이밍을 기다리던 매물이 많이 쌓였다가 FOMC 실망을 시작으로 만기 영향, 연말 소비를 위한 매물이 한 번에 쏟아졌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제 크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년 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폭포수처럼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12월 초에 계엄 사태를 뛰어넘는 공포와 하락은 당분간은 뭐 쉽지 않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돌아설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면서 우리가 전략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리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솔직히 말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일단 그 미국 이번에 이제 FOMC 회의 때 굉장히 매파적인 인하가 이제 나왔잖아요. 매파적인 인하.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를 2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부분에 이제 점이 많이 찍혀 있잖아요. 그죠? 지금 4.0 정도 이제 보는 건데 지금 이제 4.5잖아요. 4.5인데 2번 인하하면 이제 4.0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내년도에 뭐 천천히 좀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전망.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나오면서 금리가 3점대에 이제 진입한다. 요런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일단 2번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 2번 정도가 좀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이제 경기랑 이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라고 하면 추가 이 금리 인하에 있어 갖고 어떻게 한다? 신중해질 것이다. 요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꾸로 이제 고용 시장이 이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좀 고용이 조금 안 좋아진다. 지금 이제 그 사실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감소하고 있으나 연속 청구 건수는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고용시장 퀄리티가 지금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했던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그 일부 인사들이 차기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영향에 좀 고물가가 있을 것이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 실망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요런 이 점도표대로 그동안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실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시장 반영 레벨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기 변수에 따라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든 바뀔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요렇게 지금 2번이나 하겠다라고 확정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따라서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 이제 우리가 겁먹고, 지뢰 이 연말 하여튼 매물도 나온 탓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은 거의 89% 정도 되고요. 인하할 가능성 한 10% 정도 되는데 이 확률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런 경제 상황들이 단순히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생물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루 전만 해도 91%였는데 조금씩 또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향후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부분들을 보면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셀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자, 오늘 이제 후장의 긍정적인 부분은 약간 종가 관리가 들어와줬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무너졌는데,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 버텼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요 정도로 그냥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주봉을 딱 봤을 때,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약간 요 정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요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도지 정도의 캔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여기서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왔고, 종가가 조금 주봉상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선방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2025년도에 제약바이오 트렌드는 앞으로 셀트가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그죠? 자, 그동안에 2024년도에는 어떤 애들이 주도를 했습니까? 제약바이오의 상승 모멘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알테오젠에서 나왔죠. 알테오젠이 이 키트루다 SC 요거 이 계약 그리고 매출 기대감으로 인해 갖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잖아요. 1위 1등 그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올해 FDA 승인 렉나자 승인 났잖아요. 그죠? 요 이벤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또 다들 얘네들은 다 임팩트 있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바이오텍들에 대한 이런 라이센스 계약 기대감으로 해갖고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FDA 그 승인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 거고, 그리고 플러스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배제를 하고, 그럼 향후 2025년도에 과연 어떤 모멘텀으로 제약바이오가 올라갈까? 누가 대장을 먹을까? 라고 봤을 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플러스 삼바 정도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다수의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출시가 되고 앞으로 여기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본격적으로 이 미국 매출이 본격화되는 또 한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신사업으로 CDMO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ADC 플랫폼까지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베스트 인 클래스, 뭐 퍼스트 인 클래스 요런 이제 약물의 임상 결과들도 앞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출범한 이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즈 이 바이오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뭐 상장 IPO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셀트리온의 100% 자회사이고요. 사실 CDO 그리고 CRO 그리고 CMO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셀트리온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있어 갖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금 조달, 투자 유치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셀트리온은 뭐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정도로 회사가 잘 굴러가는 회사도 잘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최근에는 그런 탓으로 인해 갖고 ESG 우수 기업으로 인정이 되고 다우존스 월드 지수에 또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그 훈장을 달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투자가 잘 들어와요. 투자가 잘 들어와. 그죠? 그리고 뭐 소소하게 웹 어워드 코리아 2024년 제약 분야 뭐 최우수상 그리고 뭐 통사 교섭 본부장이 또 뭐 셀트리온을 뭐 방문을 했고 바이오 시밀러 수출 현장 뭐 간담회 뭐 이런 거 뭐 했고 뭐 일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주가는 올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못 갔죠. 못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방은 좀 크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보다 주주 환원 정책을 잘하고 있는 업체가 누가 있습니까? 배당도 많이 줘. 주식 배당, 뭐 현금 배당 다 주죠. 이번에 750원 이제 받을 거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팔 일이 없어요. 지금은 굳이 팔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들고 계시다가 그냥 배당 받으시고 내년도에 그 제약바이오 모멘텀, 셀트리온의 모멘텀에 따라서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어떤 셀트리온의 이 수급적인 부분들 좀 변화가 좀 있었죠. 그리고 뭐 소소하게 공매도는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188만 주 정도 공매도 잔고 지금 12월 18일 기준으로 비중을 봤을 때 0.87 그렇게 막 임팩트 있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대차 상한 수량이 뭐 이제 늘어났는데 요거는 이제 줄어들어야지 쇼 커버링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심각한 정도의 뭐 공매도가 뭐 나오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공매도 대량 보유자들은 이제 메릴린치랑 이 삼성증권 요 물량이 이제 테마색 물량이거든요. IMM 자산운용 그 물량이고 그리고 뭐 NH투자증권 뭐 그 모간 스탠리 인터내셔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삼성증권 창구에서 이 테마색 물량이 최근 들어가고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사실 NH투자증권이랑 저기 메리츠 요 물량은 거의 자사주가 대부분입니다. 자사주.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종류별로 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혀 이제 수급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테마스의 물량은 뭐 예전부터 진작에 좀 나갔어야 되는 물량이고 뭐 그거야 뭐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 그 물량 그 뭐냐 손바뀜이 좀 어느 정도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훼손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오늘도 이제 양매수세가 이런 날에 양매수세 들어왔으면 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 쪽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 수급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종가 관리가 좀 와주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시간 외에서 좀 움직였나 모르겠네요.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가총액 좀 높은 애들은 시간 외에서 그렇게 많이 임팩트 있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터치가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반전이 좀 일어나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 볼 것이고 21만 원대를 좀 뚫어내 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21만 원대. 만약에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대략적으로 좀 깊게 민다라고 했을 때 18만 원대까지 밀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여기 1차 지지 라인 때는 대략적으로 한 18만 한 7천 원 라인 정도. 여기 뭐 매물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을 뚫어냈다라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다시 들어와서 좀 망정이지. 조금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렇지만 지금 4시간 봉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다. 차트가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고 장기 이평선 라인 뚫어냈고 지금 21선 지지바닥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도 좀 시장만 좀 괜찮으면 무난하게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좀 내용이 있으면 또 제가 영상을 좀 찍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꼭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